안녕하십니까. 대원외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교 대원외고에 합격한 것을 축하합니다. 네. 일단 합격의 기쁨도 있겠지만 이제 대원외고에 들어가서 과연 이제 그 어렵다는 내신을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럼 그 내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일지, 더 나아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해야 될 수능은 또 어떠한 과정에 따라 공부를 해야 될 것일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당장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대원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내신이, 그리고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크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부분과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어떤 국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배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와 순서가 거의 비슷한데요. 앞에 PPT 한 3페이지 정도는 자료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뭐 요즘엔 선행이 하도 빨라져서 예비 고1 과정을 미리 선행을 수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나 어머님들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등국어와 고등국어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대원외고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중학교 국어의 수능화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고등학교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출제가 되는 그런 편이고요.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배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에 반해서 고등학교 내신은 교과서 이외의 작품이, 그리고 수능 범위 자체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의 학교가 대부분 교과서에 플러스 프린트로 몇 작품, 요 정도 수준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되는 것에 반해 대원외고는 50%가 교과서, 50%는 그냥 수능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만으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고, 대원외고가 국어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이제 문과의 최고봉의 학교다 보니까 당연히 상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최상위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은 일단 맞아야 돼요. 그리고 100점이거나 서술형에서 한 1점 정도 감점이 되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술형이 전체적으로 고등국어가 비중이 확대가 되는데 대원은 특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내신의 학교이기 때문에 단 1점도, 제가 이제 대원이 100점이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지만 100점 자체의 숫자는 시험을 잘못 출제했을 때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이너스 1점 정도를 말씀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항상 목표는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100점을 만들지 못하게 방지하는 그 장치가 고등 과정에서도 역시 서술형입니다. 내신을 다 맞고 자기는 다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꼬리표가 나오면 다 맞지 못한 학생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서술형에서 객관식의 평균점이 높으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가지고 출제 그 채점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어떻게라도 점수를 깎아서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등국어에서 내신을 잘하려면 자, 수능 선행이 당연히 필수적이고, 왜냐하면 아예 시험이 다 수능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신으로 내신의 스타일에 맞게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시험 범위 자체가 수능 범위로 방대하게 확장이 될 뿐더러, 그리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 문제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상향 평준화라는 거 결국 1, 2, 3등급 간의 싸움인데 그 안에서 싸움에서 변별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객관식은 고난도 수능형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유형과 보기를 제시하는 그런 유형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배점이 높고 채점 기준이 까다로운 서술형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일단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시기에 맞는 국어 공부 학습 방법. 큰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은 고등학교 수능 내신의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제 아이가 이제 첫 아이인 그런 어머님들께서는 모르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고등 국어는 시기에 따라 비중은 달라도 수능 내신은 늘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수능은 숲을 보는 공부예요.
국어력 자체를 키우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이제 그 평가가 되는 그러한 시험이고요. 내신은 총 10회에 걸쳐서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 2번 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험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이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탁 마주쳐야 될 입시의 첫 관문은 내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시기에 따라 비중은 달라도 수능 내신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다른 듯 하지만 대원 내신에 한해서는 수능 내신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개강을 일단 잠정적으로는 1월 초로 해놨는데 설 연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한 8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8회 수업 겨울방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고, 여름방학은 해보니까 길어봤자 5회, 짧으면 4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5월이요. 중간 끝나고 뒤돌아서면 5월 달에 수행평가가 와장창창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리고 단기방학이 있어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 국어를 막 매진해서 하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인 시기예요. 특강을 해도 단기 특강으로 1, 2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기말 텀이라서 다 합쳐봤자 15회, 16회 정도 수능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나머지는 근 7개월 이상 내신에 몰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시기를 딱 거치고 나면 예비 고2 설명회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런 시스템이 1년간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그리고 내신 선행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학생들도 왔는데 대원 내신이 어려운 건요, 시험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어려워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범위 자체가 많아요. 올해 조금 줄였지만 자료가 없으신가요? 자료 여기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3페이지라고 되는데 봐주시면 대원 내신이 어려운 것은 방대한 시험 범위로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도로 고차원적으로 수능처럼 막 불수능, 불내신 이런 것이라기보다 양이 많아서 많은 과목이 한꺼번에 몰리는 내신 기간에 소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골고루 분산해서 배분해서 다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못 보고 간 데서 틀릴 거예요. 항상 시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이제 올 1월이죠. 2022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2023년도 이제 1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시행했는데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 시기에 그냥 철저하게 수능 선행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수능 선행이 좀 빨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수능을 미리 챙겨서 온 친구들도 있고, 물론 한 번도 우리 애는 수능을 돌려보지 않았어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학교 들어가기 8주간의 수능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의 방대한 범위 중에 이제 먼저 공부하는 학생들도 해당 사항입니다. 방대한 범위 중에 대원 내신에 직결되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가르치는 것이 대원 외고 국어 반, 정규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반에서 이제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것이 뭐였냐면 이제 2022년 1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 범위 전 범위를 수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예시 작품으로 대원 내신에 들어가는 그 범위의 작품들을 선행을 같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수능 개념 테스트를 하면서 대원 내신의 킬러 문항들을 제가 미리 테스트로 다 봐요. 기출문제를. 서술형도 실제로 대원 내신보다 더 까다롭게 제가 변형을 해서 첨삭까지 싹 다 해주면서 8주 동안의 공부를 시켰더니 중간고사 때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를 지금부터 빠짐없이 1회독을 하고 내신 때 집중해서 2회독, 3회독 해서 총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내신을 3바퀴 정도 돌리고 들어가면 내신 준비에 아이들이 큰 지장이 없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해서 직접 써보게 해서 그거를 첨삭해서 다 아이들한테 첨삭지를 돌려주고 어머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원 친구들은 학습력이 좋고 똑똑해서 1회차는 잘 못해도 2회차, 3회차, 4회차로 서술형 이 첨삭지가 쌓여갈수록 조금씩 제가 빨간 색깔로 손대는 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다
직접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교들한테 시켰더니 조교들의 첨삭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서술형 첨삭은 제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특히 방학 때는 처음에 아이들의 그 기반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테스트를 보고 주중에 제가 수업 시간이 이제 주중은 아이들의 어떤 교재 연구에 투자하느라고 제가 수업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채점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어머님과 아이 문자로 보내줍니다. 자, 그렇게 공유하고 다음 주에 오면 시험지를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서술형 답안을 실제로 써내는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시나요? DAT? 자, 대원외고 D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2월 20일경으로 항상 이제 치러지는 그런 시험인데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단은 방학고사예요. 그냥 방학고사.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체 대원애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치르는 첫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시험을 위해서 다른 뭐 어떤 진도나 선행이나 고등과정의 공부를 제치고 이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국어에 한해서는요. 이제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모의고사처럼 출제가 됩니다. 대원외고를 제가 15년 이후로는 제가 회차를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대원외고 예전의 DAT랑 지금의 DAT가 성격이 조금 달라져서 1학년,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 수 있으면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DAT 범위가 중3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어는요. 중3 전 과정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중학교 교과서를 싹 다 정리해줘도 거기서 문제 안 나와요. 자,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 이제 교육청 들어가면 아마 범위가 이제 뜰 텐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 전 과정이 시험 범위예요. 그렇다고 중학교 전 과정에 있는 범위의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1, 2, 3의 과정을 수행했으면 아이가 풀어낼 수 있는 수능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가? 이제 저는 그래도 시험 범위가 중학교 범위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고등학교 과정에 다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작품들을 추려서 제 교재나 대원 내신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추려가지고 따로 자료를 만들어주고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꾸준히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이게 어차피 새로 예전처럼 막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책을 읽으라고 범위를 내줍니다. 소설책을 읽으면 그걸 수능적으로 풀어내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소설 속에 주인공이 빨간 구두를 신었냐 파란 구두를 신었냐 뭐 이렇게 그 소설을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DAT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빨간 구두 파란 구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옥 같은 시간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DAT는 수능처럼 모의고사처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강하는 겨울 특강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그래도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중에 중요했던 작품들 문법은 사실 제 문법으로 다 대체가 되고 독서도 다 대체가 됩니다. 문학 정도만 제가 정리를 조금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는 본 수업 이외에 자, 특강으로 제가 이제 무료 특강으로 추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면 결국 이것이 수능 대비 내신 대비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DAT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신 만점 1등급 그리고 3월 달에 들어가서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시험의 순서는요. 2월 달에 DAT라는 장학고사. 일단 여기서 좋은 점수를 안 받아도 사실은 돼요. 왜냐하면 국어 이외에 다른 뭐 수학 같은 범위는 그렇다고 지금 중학교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고등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꼭 1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고등과 중등이 같이 그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DAT 시험을 좀 잘 보면 아이들의 좀 사기가 많이 올라갈 거고 실제로 저희 반에서 굉장히 많은 입상자들이 나오고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가요. 첫 관문, 그다음 두 번째 관문은 내신 보기 전에 3월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제 수능에 대한 관문, 그다음에 세 번째는 4월 달에 보는 내신이에요. 그래서 4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총 3번의 시험 정도가 아이들에게 치러질 것이다. 벌써부터 힘들어요. 그지? 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제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시험 범위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에. 세상에나 이거 근데 시험 범위 친구야 이게 줄어든 거란다. 올해는 조금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고요. 여기 플러스 지금 빠진 게 있는데요. 새로 이제 올해 대원외고를 맡으신 이제 여땡땡 선생님, 설명해서 선생님들 성함을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여땡땡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대원재단에서 이제 오신 선생님이신데 다른 대원 그 재단에서 근데 그분이 문법 수업을 상당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고1, 2, 3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 그걸 어떻게 편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싹 다 긁어서 어마무지한 문제를 100문제가 넘는 문제를 이제 의문의 변동 아시죠? 의문의 변동 문제를 추려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시험 범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대원외고에 이런 성의를 보이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학년 1학기 문법 출제하시고 1학년 2학기 기말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그분이 수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4페이지 범위에다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100문제 이상 문법 문제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상박완서 교과서를 쓰지만 교과서는 50%인데 쓰세요. 변별력. 결국 교과서가 변별력 범위가 될 거고요. 교과서 외범위는 50%인데 그 50% 중에 이제 몇 년간 계속 요거였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까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점에 가면 노란색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라고 24회짜리 모의고사를 미니 버전으로 추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내신 교재예요. 부교재. 자, 거기서 25%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이건 수업 범위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시고 지문만 활용하고 문제는 새롭게 출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EBS 올림포스는 교과서 이외에 나머지 25% 범위인데 자습 범위입니다. 자습. 혼자 공부해야 될 범위. 자, 강사가 볼 때는 이 범위 문제가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체감할 때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 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대하게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내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고요. 내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집약적인 자료 정리해주는 그런 수업 방식이 대원외고 애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손필기 착 해서 아이들의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게 제 내신 대비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너무 어려워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하지만 객관식에서는 고난도 수능형의 두 가지 꼭지 다시 말씀드리면 보기 제시형과 외부 지문 활용형, 서술형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이들이 1점도 깎이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을 위해서 방학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세한 건 5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문은 당연히 교과서 운문, 운문은 시예요. 올림포스 운문, 마더텅 기출문제 운문 이렇게 다 합쳐져서 가나다로 엮어서 수능처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간의 비교 대조 역시 이런 부분들도 다 수능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뭐 조금 깨알 자랑을 하자면 대원을 오래 가르쳐왔고 대원외고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 때 필기해준 손필기 내용과 그리고 심화 문제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보는 모의평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꼭 어머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3부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번에는 별로 안 어려웠는데 작년에는 고전소설이 들어갔고요. 고전소설이 들어가면 대원외고는 여지없이 한자 성어 문제가 나옵니다. 한자 성어 다 방학 때 외우고 가야 돼요.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되는 게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애들은 어머님 세대처럼 한자 성어가 더 익숙하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한자 성어가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한자 성어 공부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고요. 교과서는 거의 고정적이지만 올림포스도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마더텅이라는 교재 자체가 매년 순서를 바꿔서 교재를 편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 2, 3, 4로 순서대로 안 나가요. 이번 시험은 1회 23회야. 이번 시험은 10일에 18회야. 이렇게 시험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원에서 1년간 필요한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준비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2022년 들어서 가장 또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여땡땡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문법을 기존에 약간 촌스럽게 출제하던 대원외고 경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언매를 선택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능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1학년 문법 잘해두면요, 언매를 위해 따로 특강들을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 자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 또한 학교 수업에 맞춰가지고 방학 때부터 고1, 2, 3 모의고사 기출까지 다 내신 킬러 문항까지 다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1학년 내신에 뭐니 해도 전범위가 들어가도 변별력 범위는 문학과 문법이거든요. 특히 2022년에 대원 애들한테는 문법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두면 3학년 때 언매를 선택할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선택 과목까지 준비를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법, 작문 이런 거 출제가 되는데 1학년 때는 크게 변별력 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독해력이 되면 할 수 있고 내신 때만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 독서는 진짜 수능의 불수능 논란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대원 내신은 남의 학교가 독서를 안 넣는데 시험범위에 독서를 넣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능의 비문학 독해가 어려운 건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게 나와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신 독서는 어떤 학교라도 어렵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문, 논설문 그거를 그냥 죽도록 공부하고 빈칸 뚫어서 공부하고 가면 내가 다 공부한 거 안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과 문법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한 10지문 가까이, 5에서 10지문 가까이 시험에 항상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서가 저는 우리 애는요 문과라서 막 과학기술 지문, 경제 지문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대원 선생님들은 그런 거 골라서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학 때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보완을 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 내신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7페이지에 그냥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개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요약만 했습니다. 15년 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15년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5년 차로 언젠가부터 고정이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이제 완벽한 필기가 있는 좀 약간 부끄럽고 낯간지럽지만 진짜 이 교재에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만 맡겨두고 이 학원 저 학원 조각조각 보내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얘가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프린트는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진짜 화나지 않으세요? 뭐란 거 도대체 학원에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게 좀 되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에 모아서 공부해라. 항상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하나에 모아서 공부해라. 내가 주는 완벽한 필기 교재에 웬만한 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원 내신에 관련되는 손필기는 다 해줍니다. 손필기라서 컬러풀하게 예쁘게 애들이 가동력 좋게 다 교재를 만들어줘요. 단거나 교재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또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는데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릴 것 같은 것들을 개념화해서 다른 색깔로 조금씩 메모를 해놓으면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도 그 손필기에 다 여러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 물론 학교 손필기는 제가 다 따로 해주기 때문에 학교 수업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역대 기출된 것들은 제가 취합을 해주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문제 풀다가 내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만 조금씩 추가해 놓으면 돼요. 그럼 그거 한 개 갖고 다 정리할 수 있어서 집약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방학 때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대로 내신을 가게 되면은 이제 2회독, 3회독에 갔을 때 방학 때께 성취도가 너무나 좋아서 좀 아이들 흡수력이 좋은 친구들은 한 3단계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1단계부터 문제를 풀 수 있게끔 6단계 풀이 시스템으로 제가 아이들에 맞춰서 그렇게 문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내신 모의고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 친구들한테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원외고 관리 수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시간도 없고. 그런데 관리 수업이 진짜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클리닉에 와서 집약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아이들에게 효율적이고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웠었던 낯설고 어려운 개념들을 아이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끔 온오프 병행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웬만하면 주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거주지가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많이 저도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학원에서 방학 때 특히 많이 할 겁니다. 8주 동안에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막 많은 과목들이 대신에 한꺼번에 휩쓸려 왔을 때 국어는 뚝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호흡에 맞춰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방학 때 관리 수업까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정규 시즌 1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홈쇼핑 같아. 갑자기 제가 너무 막 숨가쁘니까 시계를 보니까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아서 12시부터 앉아 계셨다면서요.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짧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또 우리 친구들하고 눈빛이 이렇게 닿으니까 막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다 집에 가서 기억할 수 있겠지? 모르면 선생님 번호 있으니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여기 내신 그러니까 개념은 당연히 수능에 대한 개념을 끌어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 필요한 개념을 출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설명은 안 해줘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출제를 합니다. 개념.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공부 아이들에게 시켜주고 내신 범위를 효율적으로 1회 독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큰 꼭지는 일단은 당연히 이제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가 문법하고 문학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지금 1학기 모든 시험이 1년 내내 아마 그럴 거예요. 문법 아니면 문학. 독서는 특히 편차가 좀 심해서 아예 비문학 독해 자체가 너무 힘든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독서의 출제 원리를 봤을 때 그냥 기존 문제의 살짝의 변형 수준이기 때문에 내신 독서는 어렵지 않으나 그럼 독서 공부를 왜 아이들에게 방학 때 제가 꾸준히 시키느냐? 그 이유는 독서가 독해력의 근간이고 독해력이 돼야 탐구 과목도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국어 강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애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사유하고 학습하는, 이게 수능의 원리죠. 지문에 나오면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자기주도 학습 이러면 그게 똑같은 말인 걸 몰라라고 엄마들은 속 터지죠. 근데 거기서 멈칫할 수 있는 게 우리 친구들이고요. 우편물을 목적어예요. 서술어가 우리말로 모았다 이렇게 비문학의 밑줄을 쳐 있잖아요. 그럼 그 모았다를 한자어로 바꾸는 문제, 이게 실제 수능의 어휘 문제입니다. 조합했다, 융합했다, 취합했다, 결합했다 나오면 엄마들이 볼 때는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 당연히 취합했다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멈칫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모의수능 문제거든요. 전원적, 향토적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목가적인 시다라고 나오면 또 거기서 멈칫하는 게, 이게 다 개념이자 이게 다 어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개념에서 제가 다 철저하게 다뤄줄 거고요. 그리고 대원의 내시의 전범위 작품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설명한다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그 내신에 대한 선행까지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1학기 문법 정과정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제가 안 넣었던 것 같은데 문법의 그 8페이지를 봐주시면 끝에서 그 문법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문법 요소를 뺐다가 지금 이 PPT에는 넣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박땡땡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시험 범위를 컨트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땡땡 선생님이 작년에는 이렇게 다 1학기 때 넣었어요. 근데 2022년에는 얘를 2학기 기말로 뺐어요. 한글 맞춤법을. 빼시고 요거 두 개를 1학기 때 하셨거든요. 몰라갖고 그냥 방학 때 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DAT에도 문법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을 제가 같이 모의고사 기출까지 다 문제를 풀려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드려보낸다면 내신 때 진짜 해도 어렵다고 하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독서는 본 수업 시간은 짧게 개념을 접근하고 독서는 우리 수강기간 전 기간 내내 과제물로 1일 1독서와 어휘 암기는 꼭 제가 시킬 겁니다. 모든 공부의 근간이 독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해력의 기반은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그 어휘력은 한자 어가 정말 요즘 애들의 큰 문제예요. 그거를 비문학 독해 안에서 제가 추려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월화수목금 해서 주 5일이거든요. 주말은 뭐 다른 뭐 공부를 하거나 학원 갈 시간을 제가 빼주기 위해서 주 5일 숙제로 하루 30분 분량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쌓아서 그렇게 비문학 독해 능력, 독서 능력과 어휘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DAT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방학 때 DAT 수업 해주도록 하고요. 얘는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줌으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열의가 진짜 1, 2월 달에 대단합니다. 왜냐면 딱 대원외고반 이렇게 모이면 애들끼리 앉아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앞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은 뒤에 앉은 애들이 자기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방학 때 줌 수업, 학기 중에는 줌 수업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갑자기 아까 그 문법 프린트 주셨다고 하셨을 때 아프셔갖고 선생님이 그때 제가 자습 시간에 이 문법에 대한 줌을 긴급해갖고 했는데 자습 시간에도 줌을 들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저는 자습 시간에 이제 웬만하면은 애들한테 건드리지 않고 방학 기간 중에 이제 아이들 학교 10시에 평일에 끝나면 한 11시에서 12시 정도 1시간 정도 짬짬이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라이브로 애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손필이 된 교재를 갖고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효율적이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주제별 시조는 그렇게 내신의 외부 지문을 위해서 수능의 고전 시가의 가사라는 게 수능의 중요한 작문 독해라면 시조는 단문 독해격이거든요. 수능의 한 꼭지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부분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아이들하고 병행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 얘는 3월 달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국어 관리 시스템 여기 좀 별표를 쳐두시고요. 주 5일 하루 30분 정도 진행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월화수목금 숙제가 주 5일 하루 30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30에서 한 50분 정도까지 될 텐데 익숙해지면 30분 정도까지 될 수 있게끔 본 수업과 관련되는 문학, 문법, 독서, 어휘로 구성돼 가지고 문제 자체는 10몇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신중하게 해올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숙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오지만 매일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부담 없는 선에서 공부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쌓아놓은 프로그램이라서요. 이 숙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과제는 마더텅 이상의 분석 노트를 매주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만 보고 과제 분석 노트만 보고도 본인이 질문만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그게 질문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30분 전에 와서 선택이에요. 과제 피드백 수업을 제가 꼭 해줍니다. 수업 30분 전에, 저는 1시간 전에 오거든요. 30분 전부터 OMR 답안지 내고 과제 분석 노트 주고 채점하고 질문만 할게요. 그럼 질문만 해도 되는데 그게 힘든 친구들은 과제 분석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깊이 있는 강의는 깊이 있게 하고 그다음 관리는 꼼꼼하게 진행한다라는 걸 올해도 약속을 드리고요. 열정을 다해서 수능 내신 1등급을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